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컨텐츠는 이제 월드컵 2조 16강 진출국 예측하기 또 펠레온 씨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2조 국가 이 스페인과 그리고 또 어디 있죠? 독일, 그리고 재팬, 그리고 네. 코스타리카랑 뉴질랜드 중에 한 팀이 올라가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 국가가 두 개가 이 1포트, 2포트에서 이제 뽑혔을 때 저랑 온 씨가 이제 생방송을 그때 보고 있었죠. 네. 그때 제발 저기만 아니라고 했는데 일본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죠. 아, 그렇죠. 저희가 그때는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서로 문자로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그런 감정은 아닌 거죠. 그죠? 짜릿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반일 감정 이런 거는 우리가 또 드러내면 안 되니까, 그죠? 네. 다 좋아합니다. 고루고루. 하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죠. 싫어하진 않아요. 그렇죠. 아니, 딱 그 정도로 네, 합시다. 네. 예. 코스타리카, 뉴질랜드, 여기는 약간 오세아니아 이제 1등이랑 그 이제 북중미 이제 4위랑 이제 플레이오프를 해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그쵸? 근데 이거는 플레이오프까지 저희가 예측하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어느 국가가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전력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딱히 이제 16강에 올라가는 팀을 예측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국가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왜요? 맞잖아요. 코스타리카, 뉴질랜드 사람들이 그러면은 속상해하지.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전력 분석을 해보는 저희 입장으로서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건 전적인 온 씨의 의견입니다. 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만 살려고 하네. 네. 네, 일단은 전력부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네. 일단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이제 유럽 예선에서 이제 B조 1위 국가죠. 이제 같은 조 2위인 이제 스웨덴을 이제 4점 차로 누르면서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6월 29일, 2020년 이제 유로 2020 유로라고 하죠. 16강전인 크로아티아전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선발 명단도 이게 정말 무시무시하죠. 저기 지금 보이는 라인업들이. 근데 후보 라인업에도 이 데헤아 선수. 이번에도 사실 더 먹힐 뻔했던 거를 데헤아 선수가 많이 막아줬어요. 와, 진짜 미친 슈퍼 세이브를 계속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파우토레스 요새 완전 핫하죠. 그리고 이제 맨시티의 이제 로드리 선수. 그리고 이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제 마르코스 요란테, 티아고 알칸타라, 조르디 알바, 다니올 말하면 입만 아픕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페인에 대해서? 일단은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가 그래도 잘 이루어진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물론 조금 더 합을 많이 맞춰봐야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되게 빠른 공격 전개가 있는 것 같아요. 빠르는 뭐야? 빠른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헤딩골도 되게 다양하게 잘 넣어주고 전 되게 좋게 봐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세대 교체도 세대 교체고 이게 약간 카탈루냐 이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민족적인 이런 문제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케 선수가 돌연 은퇴를 선언을 했고 라모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민족이 그 카탈루냐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라모스 선수가 안 뽑아요. 라모스 선수를 안 뽑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파우토레스 선수와 이제 라포르테 선수를 이제 위주로 세대 교체를 하겠다는 이제 감독의 의지가 정말 잘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018년 이제 러시아 월드컵에서 충격적으로 이제 러시아에게 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페르난도 이에로 감독에서 이제 엘리케 감독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짚어보고 독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럽 예선에서 제2조 1위 국가입니다. 2위인 이제 북마케도니아와는 이제 9점 차를 벌리면서 이제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줬죠. 이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탈리아를 잡아내면서 사실 아쉬울 건 그렇게 크게 없어 보여요. 네, 그렇죠. I조의 잉글랜드가 득실자 36으로 득실차를 가장 크게 벌렸다면 독일도 사실 32 득실차로 같은 유럽이지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와, 진짜 이제 한지 플리크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죠. 네. 그때 약간 신조어였나요? 래프 말기?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래프 감독이 이제 너무 오래 감독을 하시면서 그렇죠. 네, 좀 많이 뽀록이 났죠. 그렇죠. 래프 감독이 지금 몇 년 동안 일을 했었죠? 15년 동안 감독을
감독을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감독을 했으면은 상대 팀들한테 다 전술이 뽀록이 날 만도 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저기 오른쪽에 보시는 라인업은 2021년 9월 6일 경기로 이제 제이조 아르메니아전의 라인업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로이스 선수가 아무래도 밀러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쵸. 뭐 두 선수 다 좀 노령화된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둘 다 나이가 많은 거를 감안한다면 솔직히 밀러 선수가 낫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여기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일본. 이제 여기 껴서 조금 슬픈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제 아시아 예선 B조로 같은 조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1점 차로 1위를 내줬죠. 그리고 조 2위로 이제 뭐 본선행을 따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 뭐 1위나 2위나 어차피 본선행을 가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맞아요. 3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일본 어떻게 보세요? 일본은 짜증나는데 좀 잘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좀 그게 짜증나더라고요. 일단 이토준이온가? 주니아. 주니어가 뭐야? 이토준이아 선수. 네. 아,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잘하고, 그리고 이제 미토마 선수도 저는 굉장히 좀 침투하는 거와 드리블 이런 걸 굉장히 좋게 보고요. 그리고 뭐 토미야스 선수는 뭐 원래도 많이들 아실 테니까. 그렇죠. 최근 부상에서 돌아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들 중심으로 공격이 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뭐 연계도 좋아 보여요. 좀 투박하지 않고 섬세한 움직임을 좀 펼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일본이 약간 좀 그 유럽 축구의 트렌드, 약간 이런 거를 좀 잘 따라갔다. 그것도 심지어 옛날에야 그 유럽 감독들이 일본에서 지금 감독을 원래 맡았었다가 이번에는 일본 감독이 지금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놀라운 게 이 침투를 해 들어갈 때 이 롱패스로 앞으로 이렇게 찔러주는 로빙 스루 패스라고도 하죠. 이런 거를 찔러주는 것도 정말 정밀하게 이 진짜 팀워크를 잘 이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조직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저는 오히려 미나미노 선수가 아무래도 그래도 리버풀 선수이기도 하고 뭐 FA컵에서도 잘 해줬잖아요. 아, 왜 웃어요? 아, FA컵에서 솔직히 잘해줬잖아요. 근데 맞아요. 물론 리버풀 그 선발 라인업에는 사실 뽑히기 어려운 건 사실이죠. 왜냐면 거기에 좀 들어가긴 힘든 건 사실인데 그래도 좀 기대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일본에서 아마 주축이 되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토준이야 선수가 다 해요, 혼자. 와, 너무 잘하더라고. 일본이 초반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되게 고전을 했죠. 그때 이제 월드컵을 나가기까지 끌어올린 거에 거의 이토준이야 혼자 했다고. 이토준이 혼자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아요.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죠. 그렇죠. 일단은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21년 이제 10월 이제 12일 호주전의 라인업을 일단 갖고 왔다는 점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플레이오프조죠. 뉴질랜드와 코스타리카. 일단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떻게 보세요? 이 크리스 우드를 중심으로. 이제 뉴캐슬 선수죠. 크리스 우드 선수가 굉장히 헤딩을 잘해서 좀 크로스 플레이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EPL에서 헤딩 이 성공률이 1위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키가 191cm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그리고 헤딩 정확도도 정말 뛰어납니다. 그렇죠. 머리로 다 한다. 그렇다고 뭐 볼 수 있겠고 사실 이런 전술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뉴질랜드의 경기를 보면은. 그리고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뉴질랜드가 코스타리카를 좀 누르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번에 캐나다가 코스타리카를 누르고 올라가긴 했죠. 근데 코스타리카의 경기를 보니까 약간 좀 당연했다.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바스가 아니었다면 사실 먹힐 수 있는 골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뭐 플레이오프는 저희가 뭐 올라갈 팀을 따로 예측하지 않고 그냥 플레이오프 조로 일단 따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온시도 아마 비슷하게 예측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국가가 아까도 온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지금 이거 일정이 어떻게 되죠? 그 월드컵 2조? 네, 1차전은 먼저 독일 대 일본 11월 23일 오후 4시고요. 그리고 스페인 대 플레이오프 승자 11월 23일 오후 7시에 있겠고요. 2차전은 일본 대 플레이오프 승자 11월 27일 오후 1시. 그리고 스페인 대 독일 11월 27일 오후 10시에 있겠고요. 3차전은 일본 대 스페인 12월 1일 오후 10시. 그리고 플레이오프 승자 대 독일 12월 1일 오후 10시에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답니다. 일단은 한번 예측을 해보죠. 일단 거두절미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독일과 일본 1차전부터 일단 먼저 짚어봅시다. 독일과 일본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여기가 빅매치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본도 사실 전력이 완전 제가 봤을 때는 좀 정말 놀랐어요. 일본 경기를 많이 보지 않았다가 이번에 2조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 일본의 경기도 많이 살펴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일본이 한국보다 약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짜증나요. 네, 우리나라랑 붙으면 또 우리나라가 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해요. 생각해요. 그렇게 해요. 네. 아니 뭐 그렇습니다. 뭐 독일과 일본 뭐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예상하세요? 뭔가 약간 좀 그래도 좀 뻔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독일이 이기겠죠. 네. 일본이 일단은 뭐 아시아 예선에서는 최근 뭐 5경기에 클린시트고, 네. 예,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네. 공격도 정말 연계도 깔끔하고 하지만 이게 유럽 국가를 상대로 과연 이렇게 클린시트를 만들 수 있을까? 독일이 굉장히 이제 공격이 또 강하니까 그렇죠. 절대 막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일본이? 그렇죠. 요새 첼시에서 베르너 선수만 봐도 많이 다시 살아났어요. 득점력이 많이 네.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뭐 다네 선수도 있고 뭐 밀러 선수도 골 잘 넣고 뭐 리디거 선수도 중거리 한번 꽂아버리면 이제 그냥 그 골문 들어갑니다. 진짜 말 안 나오죠. 네, 빈도안 선수 또 얼마나 골 잘 넣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일본이 지겠죠? 아마?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도 일본이 만약에 잘해준다면 비길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전력이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고 아무래도 온시의 예측을 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이 이기면 안 되는데? 아니 그거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일단은 뭐 그냥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 네. 당연한 거는 그래도 맞추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그 다음 경기죠. 스페인과 플레이오프 승자. 스페인이죠. 예, 아무래도 이거는 만약에 코스타리카가 올라오게 된다면 사실 이거는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공은 둥글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한 대로 뉴질랜드가 못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저는 뉴질랜드가 좀 더 유력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경기들을 봤을 때 뉴질랜드가 좀 더 강력한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도 뉴질랜드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뉴질랜드가 올라오든 코스타리카가 올라오든 스페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크로스 플레이를 할 때 제가 뉴질랜드를 정말 좀 이 전략이 좀 약간 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플레이. 근데 이게 오세아니아에서까지는 먹히겠죠. 지역이. 근데 이게 유럽으로 넘어오면 이 측면 수비수들이 아스필리쿠에타, 뭐 조르디 알바, 뭐 호세 가야, 측면. 아, 측면. 네, 그러니까 크로스를 올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러면 크리스 우드의 뭐 아무리 장신이고 헤딩을 잘하는 선수라고 해도 정확히 맞춰내기가 힘들 수도 있다. 저도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2차전 한번 넘어가 보죠. 일본과 플레이오프 승자. 이건 여긴 좀 궁금하네요. 일본이요. 일본? 네. 그렇죠. 일본이 이기게 될 것 같다는 거는 뭐 이것도 뉴질랜드가 올라오든 코스타리카가 올라오든 네. 이 정도는 일본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일본이 이제 뭐 독일이나 스페인은 너무나 막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진다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 전력인 국가에서는 일본이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뭐 좀 그냥 제 소신 발언을 하자면 이 월드컵 2조에 포함된 일본보다 어쩌면 우리 한국이 더 힘들 수도 있겠다. H조가. 저도 그렇게 좀 보긴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가나도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뉴질랜드, 코스타리카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좀 쉽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공은 둥글고 다 전력으로 싸우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잡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나는 좀 막강하잖아요. 그리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우루과이도 그렇고. 근데 뭐 일본도 이번에 베트남이랑 비겼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비길 수도 있겠네요. 박항서 감독님이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그죠? 일단 그 다음입니다. 스페인과 독일. 와, 이게 진짜 리얼 빅매치죠. 그죠? 여기가 이제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저는 스페인을 하겠습니다. 스페인. 네, 왜냐면 뭐 스페인이랑 독일. 근데 스페인이 독일을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지금까지 보였고 네. 큰 경기에서 독일한테 최근에는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네이션스 리그인가? 거기서 이제 6대0으로 이기기도 하면서 그렇죠. 정말 그때 물론 레브 감독 시절이긴 하지만 레프 감독 시절이긴 하지만 좀 선수의 변화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단 스피드가 너무 빠르고 독일이 그 빠른 스피드를 잡아내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한지 플리크 감독이 부임하고 난 이후에 독일이 좀 살아나기는 했지만 약간 그 래프 감독의 전술과 약간 좀 비슷하다고는 느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중거리 슈팅을 좀 많이 자제하고 이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공을 돌리다가 각이 나오면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정확한 슈팅을 해내는 거. 이거는 저는 래프 감독하고 이 한지 플리크. 네, 한지 플리크 감독의 이 철학이 정확히 약간 좀 일치한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스페인이 어떻게 보면 독일을 누를 수 있는 이게 약간 좀 결정적인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적이 약간 말해준다. 네, 근데 뭐 물론 독일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특히 공격도 너무 요즘에 특히 뭐 그나브리 선수나 자네 선수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 스페인이 이길 것 같네요. 네, 저는 조금 독일이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뭐 어쨌든 이건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3차전입니다. 일본과 스페인. 스페인이죠. 일본이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이토 주니아 선수도 있겠고 어쩔 뭐 수 없어요. 선수도 그렇고. 한계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피파 랭킹으로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피파 랭킹이라는 게 뭐 괜히 있습니까? 그니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해 주신 것과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그쵸. 뭐 이제 토미야스가 되게 뭐 페란 토레스 선수나 사라비아 선수나 뭐 모라타 선수를 막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토미야스 선수는 센터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측면 공격수를 맡기가 힘들죠. 한 번에 혼자서 하기는 좀 힘들겠죠. 네. 물론 뭐 다른 수비수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토미야스 선수가 좀 가장 눈에 띄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 중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페드리 선수가 약간 좀 부상 너무 좀 많이 뛰어가지고 어린 나이인데 좀 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페인에 사라비아 선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안수파티 선수. 진짜 제2의 메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도 부상을 입으면서 사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안수파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번이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에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좀 뻔할 수도 있겠네요. 플레이오프 승자와 독일. 독일이죠. 그렇죠. 이거는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말해 뭐예요. 말모 그렇죠. 말모. 이게 말모. 원래 그렇게 줄이나요? 이게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요즘 있는 말인가 봐요. 그래요? 네. 왜 나이가 더 많으신데 왜 내가 더 좀 그런 걸 잘 모르지? 그냥 가만히 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페인이 지금 3승을 챙겨가면서 그러네요. 조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하고 스페인 저는 여기를 약간 좀 온시가 비긴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득실차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지금 독일이 한 번을 지게 되면서 이제 2승 1패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6점이 되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승리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네, 1승 2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3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안타까운 이 플레이오프 승자. 조금만 더 분발해줬으면 0점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뉴질랜드도 좀 너무 아쉬운 게 이 크리스 우드 선수가 좀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음 월드컵을 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월드컵 2조 어떤 국가가 올라가게 될지 특히나 이번에 일본 굉장히 은근 강력하죠. 은근이 아니라 정말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다른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스페인과 독일이 올라가게 될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